미야비 과장님, 치키시로 부과장님,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해 보이시네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쁜걸요? 다름이 아니라 병가 신청하러 왔어요. 내용은 전하고 갔고요. 다들 아시죠? 일주일에 3일 병가라. 알겠어요. 과장님, 저런 요구를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지금 메뉴 주문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사바 씨,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사바 씨는 벌써 올해의 휴가를 다 써버려서 원칙상 휴가 신청은 승인이 나지 않을 거예요. 원칙은 원칙일 뿐이잖아요. 게다가 저도 원해서 아픈 건 아니라고요. 아시다시피 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죠. 이따금씩 발작을 일으키곤 했고요. 그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하루마사 씨, 지난번에 휴가 낼 때 부모님은 없고 스승님 한 분만 계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부모님께 버림받고 스승님 손에서 자랐어. 후에 겨우겨우 대공동부에 입사했지만 불안정한 컨디션 때문에 애물단지 취급을 당했지. 그래도 다행히 미야비 과장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당신을 뽑은 건 불쌍해서가 아니라 후보들 중에서 가장 강했기 때문이에요. 에이, 과찬이세요. 뭐 어쩔 수 있나요? 제가 천재인걸? 됐어요. 병가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지만 사흘이 최대예요. 지난번처럼 셋째 날 밤에 인터넷에서 찾은 39도 체온계 사진을 보내면서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잰 체온 사진이었거든요. 제가 아니라 제 고양이 체온이었지만. 최근 치안국에서 단기간에 에테르 작성을 높일 수 있는 불법 약물을 압수했다고 해요. 사건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나중에 저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하루마사 씨에게 휴가를 드리긴 힘들어질 겁니다. 에테르 적성을 높이는 약물이라니. 치안국은 그걸 어디서 압수한 건가요? 엘피스 항구의 공동에서요. 드문 일이네요. 이 사건에 관심 있나요? 설마요. 전 일에는 그 어떤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요. 그냥 게으름 피우기 좋은 약인 것 같아서요. 외근 나갈 때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금지 품목으로 정해진 거예요? 세상에 그런 행운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존재한다면 밖에선 볼 수 없는 대가가 숨겨져 있을 테죠. 야나기, 방금 그 말 멋졌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전에 그런 약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제법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군요. 인간의 에테르 적성을 일시적으로 향상시켜주긴 하나 침식 반응이 더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 사용자가 에테리얼로 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더군요. 그게 바로 야나기 언니가 말한 대가인가요? 그런 식으로 힘을 얻는 건 그저 요행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죠. 진정한 강자라면 고려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강자는 극히 일부인걸요.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병가 문제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께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는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휴가 끝난 후에 봐요. 참나, 이젠 연기도 건성으로 하네요. 혹시 매달 휴가를 내는 게 저희 몰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건 아니겠죠? 하루마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뿐이야. 가능하다면 나도.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과장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해요. 지각하는 것도 안 되고요. 멋지고 귀여운 점장님들 안녕하세요. 역시 당신이었군요. 2번 녹화하기도 귀찮아하는 사람. 제겐 너무 피곤한 일이라고요. 몇 번을 두드리든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죠. 그보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확히는 절 도울 수 있는 건 여러분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같네요.
공동에 들어가서 사건을 조사하려는데 갑자기 캐럿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믿을 만한 로프꾼은 여러분뿐이죠. 조사를 위해서라니. 언제부터 일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러세요? 설마 저를 속이려는 건 아니죠? 아, 정말 속상하네요. 우수한 집행관으로서 전 언제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협조해왔다고요. 그리고 이건 집행관의 업무 과정을 견학할 좋은 기회예요. 잘 배워두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법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집행관과 엮일 만한 문제는 일으키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조사하려는 거죠? 오랫동안 자취를 감춘 지명수배범을 쫓고 있어요. 주요 죄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지 약물을 개발한 죄죠. 그 약은 현존하는 이론 지식을 뛰어넘었어요. 단기간에 사용자의 에테르 적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쉽게 말하자면 영화에 나오는 주사 한 방으로 갑자기 강해지는 그런 약물이랑 비슷해요. 그런 약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적절히 사용만 하면 누구나 다 공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엄청 심할 것 같긴 하지만요. 벨의 말이 맞아요. 만약 그런 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안전성까지 보장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연구하고 홍보하지 않았을까요? 확실히 위험한 약물이에요. 분명 오래전에 전부 폐기됐을 텐데 무슨 일인지 최근에 다시 관련 소문이 떠돌고 있죠. 분명 약물 개발자인 그 수배범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 목표는 그자를 찾는 겁니다.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데니 따위는 이럴 때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부르세요. 그 말을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집행관의 업무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출발하나요?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가죠. LP 쌍구의 공동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파트너. 시작하죠. 그 수상한 약의 단서를 찾아봅시다. 오호, 저쪽에 덩치 큰 녀석이 있는 것 같네요. 가서 좀 살펴볼까요? 알겠어요. 이럴 땐 활이 정말 편하다니까요. 저처럼 효율을 따지는 사람한테 딱이에요. 그냥 게으른 거겠죠. 제가 등급전은 좀 약해요.
일격 탈출! 이런 아는 얼굴이네요. 치안국 사람이 있는 걸 보니 제가 제대로 찾아온 모양인데요. 가요? 가서 같이 추억 이야기라도 나눠야죠. 펴! 치안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 제복은 집행관이잖아. 왜 이곳에? 설마 대공동부에서 또 우리의 공을 가로채려는 겁니까? 진정하세요. 저는 남의 공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 우리 세스 후배? 그리고 형님께는 내 안부 좀 전해줄래? 후배라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같은 학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사바 선배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주 사소한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여러분에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만큼 아주 사소한 일. 치안국에서 금지 약물을 조사 중인 거 압니다. 압수한 샘플 좀 보여주실래요? 그건 중요한 증거품입니다. 역시 공을 가로채려는 거군요. 이 사건은 아직 대공동부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조사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치안국 사건 처리 수칙제... 몇 주였더라? 아무튼 공동에서 치안관은 집행관의 조사 업무를 보조할 의무가 있어요. 한마디로 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죠. 집행관님, 저희가 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수거한 약품들은 모두 증거실로 보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렇지, 세스? 맞아요. 너 거짓말엔 소질이 없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야? 협조할 의사가 없으신 듯하니 제가 직접 가져올 수밖에 없겠네요. 엄청 날렵하다. 잠깐만요. 왜 마음대로 주머니를 뒤지는 거죠? 이런 드디어 찾았네. 미안 성품이네요. 약효 분석은 아직이죠? 유효 성분 함량이 낮아서 에테르 적성을 높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형편없는 모조품에 불과하네요. 선배는 어떻게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은 것만으로 그 정도 정보를 알아내신 거죠? 난 육과의 엘리트니까. 어때? 졸업하고 치안국에 들어간 게 후회되지? 저기요, 아까부터 이 사람이 사람 열받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쪽에서 에테리얼 몇 마리가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저 녀석들은 용맹한 치안관님들께 맡길게요. 잠깐만요! 왜 당연하다는 듯이 뒤로 숨는 겁니까? 저 정도 수준의 에테리얼을 상대하는데 굳이 제가 나서야 하나요? 게다가 전 저희 방부를 지키느라 바빠서 말이에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런가요? 그럼 저라도 잘 지켜주셔야 해요.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싸울 준비나 하죠. 도와주세요. 시민분, 공동에서 길을 잃으신 건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애들이 아직 그곳에 이 아이의 눈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침식 증상인가? 시간이 없어요. 앞이 안 보이나 봐요. 저희 말도 안 들리는 모양인데요? 거기 둘! 어서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세요! 왜 갑자기 에테리얼로 변한 거지? 분명 가벼운 침식 증상이었는데 게다가 순식간에 코어가 형성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망했어. 곧 우리를 공격할 거야.
이미 늦었군. 만만치 않은 녀석이네요. 싸우기 싫은 사람은 지금 바로 제 뒤로 오세요. 저 친구는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녀석 평범한 에테리얼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긴 하네. 근데 그런 걸 신경 쓰기 전에 너 자신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네 손장을 치고 싶진 않거든. 젠장이 사람 우습게 보지 말아요. 가만히 있지 마요. 원본 도착. 축구 명령 확인. 다 끝났어. 이젠 편히 쉬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책에서 봤던 침식 증상들과는 달랐어요. 순식간에 코어가 나타나서 대처할 틈도 없었다고요. 침식 증상이 아니라 어떤 질병의 말기 증상이기 때문이야.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입니다.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신체 일부에 병변이 일어나지만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한 에테르 적성을 가지게 됩니다. 말기에 이르면 몸이 빠르게 쇠약해지고 심한 통증과 함께 점차 감각을 잃어가죠. 마지막엔 아까 그 아이처럼 아주 조금의 에테르에만 닿아도 강한 침식을 일으키게 됩니다. 높은 에테르 적성 때문에 이 병은 축복 같은 저주로 여겨집니다. 현재로서 완치할 방법은 없고요. 오랜만이구나, 하루마사. 그동안 잘 지냈니? 선배,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전에 조금 알던 사이지.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죠? 많이 컸구나. 전에는 선배라고 부르더니.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키리시마라고 합니다. 일단은 의사라고 해두죠. 조금 전 침식으로 인해 에테리얼로 변한 아이는 제 환자입니다. 병세가 말기에 접어든 탓에 고통을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공동에 들어와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여러분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대체로 수명이 짧죠.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아이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아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방금 그 이상 현상이 모두 병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치안국은 해당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치안관님들의 업무에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후배와 잠깐 회포를 풀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러시죠. 전 딱히 할 말 없는데요. 그래? 난 아니야. 솔직히 좀 놀랐어.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게다가 훌륭한 집행관이 되어 있을 줄이야. 정말 대단한걸? 하긴 넌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성실한 아이였지. 노력한 보람이 있네. 얌전하고 성실했다니. 설마 일부러 반대로 말하는 건가? 칭찬으로 생각할게요. 그래서 대체 언제부터 의사가 된 거죠? 저런 환자들까지 받고.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 환자를 전문으로 받는 요양시설을 차렸어. 예전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말이지.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비록 과거에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나도 너처럼 그에게 속은 것뿐이라고. 너도 알잖아. 그런 게 아니라면 무죄 판결을 어떻게 받았겠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지. 서로 손을 잡는 건 어때? 그자의 단서를 찾았어. 너도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원한다면 우리 선후배가 함께... 스승님에 관한 걸 찾았다고요? 그래.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몸을 숨겼던 피난처를 하나 찾았어. 비록 후에 공동이 침식되었지만 제법 많은 단서가 남았지. 만약 우리가 함께 그곳을 조사한다면 그 사람의 현재 은신처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스승님은 제가 유일한 제자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스승님의 조수죠. 선후배라니. 그건 철없던 시절에나 썼던 호칭이에요. 현재로선 좀 과하다고요. 에이, 과하다니.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이곳은 위험하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조금 더 이만 됐어. 이후에 잃은 치안국의 몫이니 난 이만 물러갈게. 그럼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아까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미안해요.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안전한 곳에서 다시 이야기하죠. 사실 제 계획은 치안관에게서 약물 샘플을 훔치려던 게 다예요. 그 아이가 에테리얼이 된 것도 키리시마 녀석을 마주친 것도 예상 밖의 일이었죠. 키리시마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마사 씨의 선배라곤 했지만 두 사람 사이가 좀 어색한 것 같았어요. 명목상 제게 스승님은 한 분뿐이었고 그 사람은 스승님의 조수였어요. 한마디로 그냥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가 됐든 영화 속에서처럼 그 사람과 제가 감동적인 재회를 연출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전 그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의외네요. 하루마사 씨가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건 처음 봐요. 키리시마도 키리시마지만 스승님의 일도 말해줄게요.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처음 그런 금지 약물을 개발한 사람은 지명 수배범이 되었고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요. 그 지명 수배범이 바로 제 스승님이에요. 스승님이 연구하신 약물은 단기간에 인간의 에테르 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지만 심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당시 재판에서 스승님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벌을 받기도 전에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키리시마는 스승님이 죄를 피하려 도망쳤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속아서 불법 실험에 가담하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거고요. 심지어 저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죠. 하루마사 씨는요? 하루마사 씨도 스승님을 찾아서 복수할 건가요? 스승님은 제게 활 쏘는 법뿐만 아니라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게 스승님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스승님이 실종된 후에야 그분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줄곧 스승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승님만이 알고 있고요. 집행관이 된 이후부터 줄곧 이 사건을 쫓았어요. 하지만 그럴듯한 단서는 찾지 못했죠. 그러다 최근에 이 금지 약물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아까 확보한 샘플로 봤을 때 그건 스승님이 만든 약물과는 달랐어요. 효능이 낮고 부작용은 더 심한 미완성품이거나 모조품인 것 같았죠.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요. 어때요? 제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놨어요. 파트너로서의 제 진심이 느껴졌나요? 참,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사실 이번 조사는 집행관 업무가 아닌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미야비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비밀 지켜주셔야 해요. 걱정 마세요. 말 안 할게요. 고마워요. 역시 최고로 믿음직한 파트너네요. 어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단서를 더 찾으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현재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츠바키, 가나, 료스케. 얼른 인사해야지. 만나서 반가워요. 저희는 병에 걸려서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어요. 키리시마 선생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죠. 맞아요. 저희는 키리시마 선생님 덕분에 요양원에서 무료로 먹고 자고 치료도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모두 키리시마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난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이란 병이 워낙 특별한 데다 희귀해서 너희의 어려움을 헤아려줄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오, 그래요. 이 병의 몇 가지 특징이 꽤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모였으니 조금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이쪽의 점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루마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보기 드문 천재였다니까요. 활을 잡자마자 7, 8점을 맞히다니 정말 대단했죠. 그게 뭐 대수라고요. 지금도 천재잖아요. 활솜씨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죠. 정말 부러웠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스승을 만나는 바람에 그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루마사와 함께 그 사람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름이 카나였지?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 저는 이 아이는 몸이 약해서 평소에 잘 밖에 나가질 않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모르지. 부디 이해해주길. 자,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하자. 혹시 시간 괜찮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더 얘기를 나눌까? 키리시마 씨, 이런 일로 다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키리시마 씨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 행위라뇨?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니요, 착오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최근 치안국에 좋은 찻잎이 들어왔거든요. 가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 새 아이를 요양원으로 다시 데려가야 하거든요. 평소 몸이 약한 탓에 거의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보세요. 치안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건 뉴에리드 시민의 의무죠. 고생하는 치안관님께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이들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 요양원 앞까지 안전하게. 그럼 됐죠? 키리시마 씨, 그럼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마사,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그런데 엘피스 항구까지만 데려다 주면 돼. 요양원은 그 근처에 있으니 내가 따로 사람을 보낼게.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게 달갑지 않은가 봐요. 설마 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요? 그럴 리가. 네가 번거로울까 봐 그러지. 환자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일부러 외진 곳을 골랐거든. 일 안내 없이는 찾기 힘들 거야. 그렇군요. 하지만 돈이 아주 많은 이 친구도 함께 가고 싶다는데요? 부자에게 요양원을 보여주고 싶지 않나요? 사인 한 번으로 수억 규모의 투자가 굴러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이 프로젝트에 아주 큰 관심이 생겼거든요. 현장을 좀 둘러보고 괜찮으면 1억 정도는 투자하고도 남죠. 귀한 손님을 맞으려면 더욱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사실 현재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준비가 끝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그렇지, 츠바키? 키리시마 선생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희는 아직 준비할 게 많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한국까지 데려다주고 사람을 기다릴게요. 얘들아, 하루마사 말 잘 듣고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알겠지?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슬슬 출발하자. 한국까지 데려다줄게.
저희가 압수한 불법 약물이 과거에 어떤 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요? 나도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건데 아주 오래전 사건이라는 것 같더라. 어떤 학자가 순식간에 에테르 적성을 높일 수 있는 강화제를 발명했대. 그게 다가 아니야. 더욱 충격적인 건 살아있는 생물로 만들었대. 살아있는 생물이라니 동물 말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에테리얼? 네 상상력은 여전히 빈곤하구나. 그 약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조직으로 만들어진 거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조직이요? 그것도 특이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것이지. 우리도 본 적 있잖아. 얼마 전 우리 앞에서 에테리얼로 변한 그 아이 말이야. 아마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이었던가? 불치병인데다 대부분의 환자는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하더라.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위험성이 커져서 기껏해야 20살을 넘기는 게 다라지. 아무튼 그 질병의 특수성 때문에 그들의 신체 조직으로 에테르 적성을 높이는 대단한 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 대단한 약이라니 그냥 불법 약물이잖아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 건 환자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환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일 거야. 병세가 더 악화되거나 죽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만약 약물의 부작용이 조금 완화된다면 나도 그 약이 갖고 싶긴 해. 우린 늘 공동으로 외근을 나가잖아.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지. 하지만 만약 그런 약물이 있다면 더는 공동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좋겠지만 그 환자들은요? 그들도 살고 싶을 거잖아요. 네 말이 맞긴 한데. 작은 대가일 뿐이야. 네 동료가 말했듯이 그 병은 불치병이지. 어차피 낫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환자들로 약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세계가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지. 곧 죽을 운명의 환자와 두 사람처럼 앞날이 창창한 치안관. 어느 쪽이 중요한지는 명확하잖아? 뉴에리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희생해야 하는 대가일 뿐이라고. 아사바 하루마사 씨, 대공동 육과의 집행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세상 그 누구도 마땅히 희생해야 할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졸업할 때 우리 맹세했었잖아요. 치안국이든 대공동부든 모든 민간인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당신처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생명은 저울질할 수 없는 거라고요.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그 제복은 어울리지 않네요. 저기, 세스, 일단 진정해. 하루마사 씨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닐 거야. 재밌네. 형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동생을 키워낸 걸까? 네? 갑자기 왜 형 얘기가 나와요?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 세스 로엘, 뭐예요? 싸우자고요? 제가 당신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넌 정직한 사람이야. 너라면 분명 훌륭한 치안관이 될 테지.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네요. 약을 만들 때 필요한 건 환자의 신체 조직이 아니라 척수액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덜미 쪽에서 채취하죠. 저는 치안관님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마사 씨, 아깐 왜 그랬어요? 왜 갑자기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화난 건 아니죠? 아니요. 그저 다른 정부 관계자가 이 불법 약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죠. 당신은 이 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약의 제조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산 사람으로 약을 만들 수 있죠? 세스의 말처럼 그 누구도 마땅히 희생해야 할 대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마땅히 희생해야 할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 네, 알겠어요.
지금쯤이면 아이들도 이야기를 끝냈겠네요. 가서 결론을 들어볼까요?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사장님, 여주 주스 한 잔 부탁해요. 여주 주스요? 입맛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에이, 잘 모르시네. 이 씁쓸한 맛도 익숙해지면 은근히 맛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매일 수많은 약을 먹어야만 했다면 당신도 이 맛에 푹 빠졌을걸요? 긴장할 필요 없어. 날 믿어도 돼. 단순히 내가 대공동부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니야. 나도 키리시마에게 갚아줄 게 있거든. 키리시마 때문에 시냐가 죽었어요. 시냐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많은 아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고요. 그 녀석이 너희들에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때려 맞힌 거야. 너희 목덜미에 바늘 자국이 없는 걸 보면 키리시마가 일부러 감춘 거지? 맞아요. 키리시마는 우리를 줄곧 통제하고 척수약을 뽑아왔어요. 그걸로 에테르 적성을 높이는 약을 개발하고 있죠. 그 요양원은 사실 거대한 인체 실험실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우리를 치료하는 자선단체로 위장하고 있어요. 시냐도 그 사람 때문에. 처음에 시냐의 상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서 가장 증상이 양호했죠. 그런데 키리시마가 부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자기가 연구한 약물을 시냐의 몸에 주입했어요. 그 약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키리시마의 약은 미완 성품이었지만 그 부작용만큼은 원본과 동일하게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 환자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모양이군. 원래 그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사람은 저였어요. 그걸 신약을 대신 맞은 거예요. 치안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바로 신고하러 가자. 안 돼요. 밖으로 나오기 전에 키리시마가 경고했어요. 요양원에 남은 애들을 인질로 삼겠다고 했죠. 만약 저희가 문제를 일으키면 다 죽을 거예요. 몸 상태는 어때?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아마 오래 버티진 못할 테죠. 그런 불길한 말 하지 마. 카나, 우린 괜찮을 거야. 불길한 말이 아니야. 츠바키, 나 마음 정했어. 다음번에 네 척수액을 채취할 차례가 되면 내 걸 써. 효과만 있다면 키리시마는 척수액이 누구 거든 신경 안 쓸 거야. 적어도 떠나기 전에 내가 마지막 쓸모를 다하게 해줘. 안 돼! 넌 몸이 안 좋으니까 쉬어. 난 아직 괜찮으니까 너희 모두 내 걸 쓰면 돼.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당신이 이 아이들을 버린 줄 알았네. 그럴 리가. 연락책이 차 안에서 잠들었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리더라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죠.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이라도 당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말이 맞아.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난 이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가볼게. 걱정 마세요. 조금 전에 아이들과 상의해서 몸에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달아놨어요. 혹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진 않았겠지?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군. 잘 들어. 말을 안 듣는 녀석은 죽은 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반드시 잡아야 해요. 이 녹취록은 모두 증거로 쓰일 거예요. 요양원의 구체적인 위치도 곧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카나의 말처럼 요양원에는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자의 성격이라면 증거를 모조리 제거하려 하겠죠. 척수에게 관한 건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살짝 피곤한 것뿐이에요. 일단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우와, 오늘도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하루마사 기억하지? 간식을 먹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 했지? 알아요. 그걸 해야 하잖아요. 목에 주사부터 맞아야 해요. 맞아. 그리고 매일 약도 잊어서는 안 되지. 다 네 건강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스승님. 전 아픈 것도 약 먹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 약들 사부님이 자주 마시는 블랙커피와 비슷하게 쓴 정도니까요. 착한 아이네. 넌 금방 좋아질 거야. 그럼 계속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저 상 받을 수 있나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스승님 반다나요. 반다나를 하면 분명 스승님처럼 대단해지겠죠? 활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반다나 덕분이 아닌데. 그래도 약속할게. 그러니까 하루마사는 계속 이렇게 착한 아이로 남아있어야 한다. 알았지? 네!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으신데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요. 사실 그동안 줄곧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벌써 눈치채셨겠죠? 저도 그 아이들과 같은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 환자예요. 이 질병은 사람마다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가 다른데 저는 폐와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제 고질병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고요. 하루마사 씨, 괜찮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증세가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죽진 않을 거예요. 원래 악인이 더 명줄이 질긴 법이잖아요. 스스로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악인은 무슨 악인이에요. 오래전 막 병을 진단받았을 때 부모님께선 저를 현지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두 분은 영양을 보충할 만한 음식을 사오시겠다고 하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전 그때 말도 제대로 못하던 나이였죠. 뭐 집 위치를 기억했다고 해도 돌아갈 순 없었겠지만요. 그 뒤로는 스승님 손에 자랐어요. 스승님은 제게 활을 다루는 법과 칼을 쓰는 법, 그리고 이런 몸뚱이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스승님께서는 제 병을 고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매일 많은 약을 먹고 목에 주사를 놔야 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강화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추출하는 주사란 걸 알게 됐어요. 목에 이 액세서리도 주사 자국을 가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잘 어울리죠? 말이 좀 길었네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 이젠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안 괜찮아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말아줄래요? 그래도 고마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키리시마 그 녀석의 목적을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스승님을 찾는 건 키리시마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녀석이 노리는 건
그분이 남긴 연구 데이터와 약물 샘플이죠.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그 녀석을 제대로 상대해줘야겠네요. 스승님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그때가 되면 안내 부탁드릴게요, 파트너. 실례합니다. 열일 중이신 동료분들. 하루마사 씨, 또 지각이네요. 벨 씨? 아, 나중에 대공동부에 들어올 의향이 있다고 해서 미리 참관도 시킬 겸 제가 초대했어요. 아, 하루마사 씨 말이 맞아요. 그럴 의향이 있죠. 재능이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온 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오늘이 금물이어서 온 게 아니라요? 아쉽게도 그건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부과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대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거 알고 있어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휴가를 신청했는데 부과장님께서 윗분들께 잘 말해주시곤 했죠. 부과장님이 힘써주시지 않았다면 전 이 말도 안 되는 휴가 빈도 때문에 진작에 상급자랑 면담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속상하네요. 저흰 동기인데 저만 이렇게 뒤처지다니. 미야비 과장님, 그동안 절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대공동부에서는 저처럼 몸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을 선택한 건 당신이 가장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을 텐데요. 그리고 소카쿠, 미안해. 일할 때 항상 널 데리고 구석에 숨어서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실은 그거 전부 농땡이 피우기 위한 거였어. 그런 거였어요? 아사바 씨, 무슨 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어서 오늘부터 좀 긴 휴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에 나와 관련된 수련을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련이었군요. 하루마사 씨,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제 일을 나눠서 해주시는 건 어때요? 그럼 정말 진심으로 고마울 것 같은데. 수련은 좋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상사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당신을 믿어요. 무슨 일을 하든 제때 복귀만 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예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맞아요. 제때 안 돌아오면 제가 사무실에 있는 간식 다 먹어버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요. 하루마사 씨, 방금 좀 이상했어요. 플래그 같은 거 세운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동료들이랑 잠깐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살짝 감정이 북받쳤을 뿐이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제 공동에 들어갈 준비를 해요.
어디 보자. 키리시마랑 만나기로 한 장소가 알림. 해당 지점에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알겠어요. 기스비요. 한구라 그런가. 역시 먼지가 많네요. 전목이 너무 예민하다니까요. 조금만 먼지를 마셔도 반응이 오다니 참. 그래도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계속하죠. 네네네. 왜 그러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별로 못 자서 좀 피곤할 뿐. 진짜.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일단 공동 밖으로 나가는 게 어때요? 조금 전 전투에서 아사바 하루마사의 손떨림, 기침, 사격 정확도 저하 등의 상황을 감지했어요. 알았다. 방금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은 쉴 때가 아니에요. 이 일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반드시 끝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그렇게 스승님을 찾고 싶어요?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답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키리시마가 먼저 스승님을 찾거나 그분이 남긴 데이터와 약물 샘플을 손에 넣게 둘 수는 없어요. 스승님의 연구 성과가 그런 놈의 손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거예요.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실험 대상이 될 테죠. 그건 판도라의 상자처럼 한 번 열리면 영원히 닫을 수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놈은 희생자가 얼마나 나오든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저랑 끝까지 싸워줘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몸 상태가 더 나빠지면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고마워요, 파트너. 걱정 마세요. 제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무리하는 건 제 적성에 안 맞아요. 그럼 계속 가죠. 헬,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 이러다 진짜 하루마사 씨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걱정하지 마. 대비책은 마련해놨으니까. 지금 빨리 유가에 연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지금 바로 연락할게.
내가 해서 날 유리하거든. 되게 좋네요. 키리시마 녀석이 바로 저 앞에 있어요. 사실 현지로선 정말 조금도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으면 참아야죠. 피곤해. 현관에 알림. 전방에 특수한 감응 센서가 존재합니다. 전방 벽면에 화살로 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해요. 하루마사,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괜찮아요. 스승님이 남긴 편지? 아는 표식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실험체였을 때 제 곁에는 스승님 말고도 분주해 보이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스승님은 그 사람들이 동료가 아니라 스승님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어른들을 피해 스승님과 단둘이 있고 싶을 때 메모지에 이 표식을 그리기로 약속했죠. 그러면 스승님은 혼자 저를 찾아와 활을 쏘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진작
이곳에도 없다니. 뭘 찾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도 스승님을 찾을 만한 단서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나저나 이곳의 장치는 역시 너만 풀 수 있는 거였네. 널 찾길 잘했어. 넌 역시 스승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런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가족을 이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활인마고? 피하세요! 공격자는 좀 약해요. 컷! 쳐! 기스리요! 쳐! 파리 시위를 벗어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에테리얼이 계속 캐리어 주위를 맴도네요. 저걸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에테리얼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저 캐리어를 가져와. 그 안에 분명 스승님의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가 있을 거야. 스승님의 행방이라... 저 에테리얼 근처에 스승님의 옷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게다가 스승님이 계속 쓰고 다니시던 안경도 있고요. 아직 살아계신 게 맞을까요? 하루마사, 스승님의 안위가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일단 다른 생각은 하지 마. 이제 그만. 슬슬 지치네요. 처음부터 당신의 목적은 저 캐리어 속 물건이었잖아. 그리고 그건 스승님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니라 그분이 남긴 강화제일 테고, 스승님이 남긴 물건으로 당신의 연구를 보완해 인간이 공동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대단한 약을 만들 생각인 거 알아. 요양원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겠지? 그곳은 아픈 아이들에게서 약물을 만들 재료를 추출하기 위한 사실상 인체 실험실일 뿐이잖아?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공동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요양원의 아이들을 구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해! 스승님은 아직 살아있어? 역시 이 정도는 널 속일 수가 없구나.
요양원의 위치까지 알아내다니. 뭐 딱히 중요한 것도 아니니 됐어. 장치는 열었으니 네 쓸모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특별히 알려줄게. 네가 사랑하는 스승님은 말이야, 지금 저쪽에서 울부짖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에테리얼이 맞아, 저 에테리얼이 네 스승이야. 그 사람이 침식되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주제도 모르고 그분들의 명령을 거역하려 하다니. 그러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야. 아직 물어볼 게 있었는데 나는 탓하려면 네 스승을 탓해. 그 사람은 이 연구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명성을 떨칠 절호의 기회인데. 진짜 에테르 적성 강화제를 만들면 우리는 더 이상 공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더 나아가 공동을 정복할 수도 있다고. 그때가 되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거야. 그리고 난 그 세계의 신이 되는 거지. 수많은 사람의 시체를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해도 그 환자들, 그들도 너랑 똑같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희생해야 할 대가일 뿐이지. 굳이 내가 끼어들지 않았어도 어차피 너희는 오래 못 살아. 어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쓰레기 재활용인가? 이젠 되는 대로 막 짓거리는구나. 사실 너도 알잖아. 이 위대한 연구에 비하면 그분들이 내게 실험을 계속. 에테르 적성 상실 증후군 환자는 많지 않아. 설사 부작용 없는 약을 만들어낸다 해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그런 건 사소한 문제야. 그때가 되면 일반인을 환자로 만들면 되잖아. 인간이라는 자원은 얼마든지 있어. 모르나 본데 그분들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을 안타깝게도 쓸데없는 감정이 생기는 반은 죽은 목숨인 너 같은 애를 가여워하다니. 정말 우습지 않아? 척수액을 뽑을 때까지만 해도 망설이지 않더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실험을 거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분들 손에 재거나 당하지. 스승님이 네 몸에도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몰랐는데. 꿈 깨시지. 내가 있는 한 절대 캐리어 안에 물건을 가져가게 두지 않겠어. 망할. 또 에테리얼이 나타났어요. 일단 저것들부터 처리하죠. 알겠어요. 키리시마 녀석은 25 도망친 모양이네요. 그 자식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바로 쫓아갈까요? 하루마사 씨, 괜찮아요? 아까 키리시마도 하루마사 씨의 병세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있나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것뿐이니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지금 바로 로프꾼 일을 중단할 거예요. 키리시마는 정기적으로 환자들의 척수액을 추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몸 상태가 좋지 못했고 계속했다가는 발작을 일으킬 게 뻔했죠. 그래서 일단 환자들에게 제 척수액을 쓰라고 했어요. 스승님을 만나고 스승님이 남긴 약을 손에 넣기 전까진 키리시마라는 단서가 끊어져서는 안 됐어요. 키리시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요. 여러 면에서 따져보니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요. 괜찮아요. 많이 뽑은 건 아니라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저랑 다른 환자들은 내구도부터 다르거든요. 제 몸은
이 정도 양은 없어도 될 만큼 익숙해요. 그보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요. 캐리어를 손에 넣고 저 에테리어를 보내줘야만 해요.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영원히 공동을 헤매게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몸으로 저 에테리얼과 싸우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세상에 저만큼 목숨 아끼는 사람도 없을걸요?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파트너. 괜찮아요. 오히려 절 위해 축하해 주셔야죠. 드디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겠네요. 죄를 인정하시기! 모두 체크 하나로 하자. 승리하기 너무 까다로운데요? 우리 일단은 아니요. 절 믿어주세요. 제가 이길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환자 취급하지 마시죠. 아사바 하루마사의 탄력 징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큰일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마사 씨가... 스승님, 참 이상하네요. 당신이 미운 줄 알았는데 미워했어야 맞는데 마지막으로 뵙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아쉽네요. 일격 탈출! 하루마사 씨, 괜찮으세요? 소목도 경리... 제법이네 하루마사. 그 자식이 남긴 물건은 내가 가져가마. 꼴을 보니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나 봐. 그거 일인데! 감히 주제도 모르고. 얌전히 있어. 어차피 곧 있으면 죽을 테지만. 괜찮. 절대 당신에게. 하루마사 씨, 눈좀 떠보세요. 저는 안 돼요. 이것은 얘들아. 저희는 바람이 부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 내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잘 들어, 하루마사. 스승님, 궁술의 정수는 외부에서 구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매번 발시위를 당기는 그 순간에 있지. 소용없어. 부숴봤자라고. 단 한 방울만 있으면 우린 복제할 수 있으니까. 뭐? 네 그 위대한 업적과 작별 인사하시지? 하루마사 씨, 그럼 하루마사 씨가... 미안해요, 로프코님. 이런 걸 세상에 남겨둘 순 없잖아요. 아, 맞다. 이번 휴가는 취소하기 글렀네. 기다려요. 잠들면 안 돼요.
이 반다나 너한테 줄게. 정말요? 약속했잖아. 하지만 그걸 한다고 쏘는 족족 다 마치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 하루마사, 난...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없어도 약 제때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해. 알았지? 스승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떠날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래. 땡땡이 치고 아주 긴 휴가를 낼 때도 됐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 난 반드시 그걸 완성시킬 거야. 그럼 휴가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시나요? 기회가 된다면 그러마. 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적어도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 만약 신이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를 끝없는 재난 속에 밀어넣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선을 다해 신의 권력을 빼앗아와야겠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옳지 않아. 눈앞의 고통과 아득하고 허무맹랑한 가능성을 바꿀 수는 없어. 제멋대로 타인의 목숨을 짓밟고 그것에 희생이란 이름으로 부여할 권리 따윈 내게 더욱 없고,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며 구원을 바라는 건 신이 아닌 악마야. 그러니까 아사바 하루마사, 네? 네 앞으로의 삶이 영원히 네 것이었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위한 것이나 어떤 일의 대가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뭐가 이렇게 화려해요? 설마 이거 무슨 장난 같은 건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무사히 태어난 동료의 복귀를 환영하기 위한 거죠. 맞아요.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아사바 씨, 오늘은 안 늦었네요. 아주 좋아요. 아사바 씨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중요한 손님도 초대했어요. 하루마사 집행관님의 복귀를 축하합니다. 복귀라니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그래도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만약 똑똑한 루프꾸님이 미리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또 동료분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제 유골은 아마 지금쯤 바다에 뿌려졌겠죠. 뭔가 아쉬워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집행관 아사바 하루마사, 당신은 근무하는 동안 많은 공을 세우고 공동 재난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당신은 육과에 꼭 필요한 존재죠. 당신이 있다면 저희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갑자기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시니 쑥스럽네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게 뭐였더라? 고생 끝에 큰 복이 온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엄청 큰 딸기 찹쌀떡 먹을래요. 전 역시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이 좋네요. 사실 이렇게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목에 주사기를 꽂을 때까지만 해도 그대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의사 말로는
제가 되살아난 건 순전히 운이었대요. 이렇게 단기간에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요. 현재로선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의학의 기적이라고 하던데 저도 이렇게 운이 좋을 때가 있네요. 별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키리시마는 어떻게 됐어요? 요양원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구출됐어요. 현재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고 병세도 한결 안정됐죠. 앞으로는 제가 그 아이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줄 생각이에요. 배후 세력에 관한 건 신문을 통해 키리시마에게서 몇몇 거물들의 이름을 알아냈어요. 나름 괜찮은 성과죠. 스승님 일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유품 정리는 끝났고 장례는 다음 달에 치르기로 했어요. 비록 장례식에는 아마 저밖에 없을 테지만요. 저는 줄거 스승님을 저의 유일한 가족으로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답을 듣는데 집착했죠. 왜 우리 친부모님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다른 목적이 있었고 이용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배려와 관심 또한 진짜였어요. 고난과 행복이 공존할 수 있듯 사랑과 원망도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용서라기보단 그냥 받아들인 거죠. 다 받아들이려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없어요. 어쩌면 생명이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걸지도 모르잖아요. 세상에는 늘 나쁜 일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가 기적처럼 회복했듯이, 그리고 제 기억 속의 가족들은 저를 떠났지만 당신을 만나고 소중한 동료들을 만난 것처럼요. 아사바 하루마사 씨 신체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환자분이 마지막에 스스로 주사하신 약물이 환자분의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런 강화제는 저에게 있어서 독약이나 마찬가지라서 제 병만 악화시킬 텐데. 독약이요? 아니요. 그건 마치 당신을 위해 만든 특효약 같던데요. 환자분의 체내에 남아있는 성분을 검사해본 결과 그 약물은 병세를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더군요. 다시 말해 이 약은 환자분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환자분의 병세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완성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환자분을 되살린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대단한 약이죠. 이건 기적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루마사 씨의 스승님이 남긴 약은 강화제가 아니라 하루마사 씨의 병을 제어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억제제였군요. 그래서 그 에테리얼이 떠나지 않고 계속 약물 주변을 맴돌았던 거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대체 언제부터 에테르 적성을 높일 수 있는 약이 아니라 진짜 저를 치료할 약을 만들었던 걸까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놈들에게 살해당한 거겠죠. 저랑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제 병이 악화돼서 제가 에테리얼이 되더라도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란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날이 왔을 때 만약 당신도 그 자리에 있다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절 죽여주세요.
에테리얼의 모습으로 계속 공동을 배회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싫어요. 에테리얼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요. 아이고, 러프꾸님 너무 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 봐요. 비록 엉망진창의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더없이 찬란한 이 세상에서.